KF-21 전투기의 지상시험 소식이 전해졌으며 울릉공항에 KF-21이 배치되어 독도를 지킬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화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1600평 규모의 구조시험동을 구축했고 30톤 하중을 견디는 강화바닥과 10톤 크레인 2대를 설치했다. 무주공법으로 건설된 시험장은 KF-21의 지상시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유압 작동장치로 기체 내구도를 극한까지 테스트한다. KF-21 동체는 타이타늄 합금과 알루미늄, 섬유 복합재로 제작되었고 3D 프린팅과 확산 접합 기술이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다. 모듈식 설계와 세미 모노코크 형식이 포함되었으며 신형 복합재료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상시험이 진행된다. 정적 시험용 시제기는 180개 하중 부가장치로 설계 하중에 2배를 부과하고 동체 건전성을 확인한다. 유압 스테이션은 기존 용량의 4배인 3000 피스톤 규모로 확충되었고 시골 설치와 분해가 용이해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디지털 유압 제어와 대용량 데이터 장치로 탄생했으며 200채 널 이상을 제어하고 4000채 널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한다. KF-21 시제기는 총 8대가 제작되고 정적 내구성 비행시험용 4대와 복자 시제기 4대로 지상 및 비행시험을 수행한다. 비행시험용 1호기는 지상 진동시험을 진행 중이며 2호기는 하중 측정 센서 보정시험을 준비한다. 울릉공항은 민영으로 알려졌지만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KF-21 이착륙이 가능한 거대한 기지로 평가된다. 울릉도는 일본의 도발을 막고 독도를 지키는 최적의 위치로 KF-21 주둔 시 동해의 절대 방어선이 된다. KF-21 개발에는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으로 기록되었다. 부품 국산화율은 70%를 넘겼고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여 생산 단가를 낮춘다. AESA 레이더는 한국 기술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해외 군사 매체에서 주목받았다. 터보팬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과 협력해 50% 국산화율을 달성했고 2030년 중반까지 98%를 목표로 한다. 울릉공항의 현무 판모어 미사일 기지 설치 가능성도 제기되며 독도 수호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울릉공항은 일본의 군사적 침범을 막는 전진기지로 충돌 시 병력과 물자 지원이 가능하다. 울릉공항은 바다를 매립해 건설되며 약 6,634억 원이 투입된다. 군사용 전투기 이착륙에 중점을 두고 서울 울릉 간 비행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독도 영토 관리를 강화하며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이 상시 순찰한다. 일본 어선 단속과 독도 경비가 쉬워질 전망이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울릉도의 가치가 커진다. 해군 함정 저반 시설이 울릉도에 들어서고 공항 완공 시 해군 해경 활동이 강화된다. 독도 출동 시간이 5시간 5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줄며 일본 함정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며 한국은 초음속 현무 미사일을 개발했고 1에서 2톤 탑재량으로 설계되었다. 사거리 2,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은 일본 전역과 중국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다. 울릉도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며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전략적 거점으로 떠오른다. KF-21과 울릉공항은 한국 국방력의 비약적 상승을 상징하며 독도를 지키는 불침항모가 될 것이다. 2. 팩보 투입, 소총 드론 적사라, 배 놀랄 핵시설 공격 무인 전력, 이철제의 밀담. 하늘엔 드론이 날아다니고 땅에선 로봇이 움직였다. 지난 12일 군 당국이 언론에 공개한 한미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 장면이다. WMD는 다량의 인명을 살상하고 대량의 재산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뜻한다. 미국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WMD는 화학생방사능핵무기 또는 폭발물의 영문 앞글자를 모은 CRBN으로 정의된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해 2500에 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다. 탄저균 천연두 패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80에서 90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나가면서 WMD 제거는 한미 군당국 유사시 군사작전 중 우선순위에 들어갔다. 그래서 2009년부터 한미연합훈련 때 연합 WMD 제거 훈련을 꼬박꼬박 해왔다. 이들 훈련은 주로 워리어 스트라이크라고 불렀다. 한국군은 국군아생방방호 사령부에 WMD 제거 임무를 부여했고, 미군은 미 육군 제20 화생방해폭 12RN이 사령부 예하의 부대를 한국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 미군은 2014년 11월 미 본토에 폐쇄된 원전에서 북핵시설 타격 훈련도 벌였다. 지난 12일 WMD 제거 훈련은 지난 10일 시작한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 FS 위 하나로 열렸다. 이날 훈련의 특이사항은 3가지다. 우선 기사 앞머리서 썼듯 무인 전투 전력이 대거 동원됐다. 또 하나, 그동안 군 당국은 WMD 제거 훈련을 사후 보도자료와 사진, 동영상을 통해 공개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훈련 현장을 언론이 취재하도록 허용했다. 마지막, 군 당국이 북한의 WMD 시설을 따라 만든 훈련장을 최초로 드러냈다. 경기도에 있는 이 훈련장의 정식 명칭은 화생방 종합훈련장이다. 지난 2022년 9월 완공됐다. 생방이라 해서 CS가스, 최루탄을 터뜨리는 훈련장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산이다. 4만 M2 이상의 부지에 각종 건물이 들어섰다. 이들 건물은 북한의 생물연구시설, 화학연구시설, 핵연구시설, 미사일 관련 시설을 본떠 만들어졌다. 특히 화학탄 저장시설과 WMD 연구시설은 지하 갱도처럼 지어졌다. 북한의 핵연구시설을 가정한 WMD 연구시설 안은 빛이 안 들어와 캄캄하고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북한군이 생활하는 격실 모양의 공간도 마련됐다. 그동안 WMD 제거 훈련은 주로 주한미군의 캠프, 경기도 의정부에서 벌어졌다. 캠프 스탠리에는 북한의 지하 WMD 시설을 흉내낸 갱도가 있다. 흔히 금광이라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화생방 종합훈련장이 생기면서 한국군도 독자적으로 WMD 제거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2일 WMD 제거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제25 보병사단과 미 제2보병사단 한미연합사단이다. 25사단은 보병대대를 근간으로 화생방공병 등 군단의 기능부대를 편조한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를 꾸렸다. 25사단의 ISTF는 미군과 연계해서 한미연합 WMD 대응부대로 참가했다.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대한군 1개 중대가 투입됐고 쌍방 모두 마일즈를 착용했다. 적지역으로 침투한 특수전사령부 정찰팀이 WMD 의심시설을 발견한 뒤 이를 보고하면서 WMD 제거 훈련이 시작했다. 25사단은 즉시 1개 보병대대와 사단의 1개 공병소대, 화생방지원 1개소대, 군단 폭발물 처리반, 특전사 1개 팀으로 ISTF를 편성했다. 25사단은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과 드론봇을 구현한 아미 타이거 10원부대다. 그래서 육군이 보유한 무인 전력이 대거 등장했다. 먼저 정찰 드론이 북한 WMD 의심시설을 샅샅이 뒤졌다. 정찰 드론은 카메라가 달린 소형 쿼드로콥터, 회전날개 4개다. 실시간으로 의심시설의 정황과 주둔 병력을 확인해서 아군에 알렸다. 이어 소총 조준사격 드론이 출동했다. 회전날개가 6개 달린 헥사콥터의 K2 소총을 단 드론이다. 소총 조준사격 드론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비행 중 심하게 흔들리는 기체에서 사격하는 것이라 명중률이 형편없었다. 그러나 반동 흡수 장치와 이축 짐벌을 장착하면서부터 정밀 사격이 가능해졌다. 고성능 광학 카메라에 영상 추적 시스템을 탑재해 정확한 조준도 할 수 있다. 소총 조준사격 드론이 적을 제압하자 ISTF가 북한 WMD 의심시설 경내로 진입했다. 아군의 기동을 적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연막탄을 먼저 터뜨렸다. 그리고 휴대용 지뢰 개척 장비인 포민스로 지뢰와 철조망을 제거했다.